서경방송을 비롯한 지역 언론 5개사가 공동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천 남해 하동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각자의 공약과 정책, 신념을 강조했는데 몇몇 사안을 놓고는 공방이 오갔습니다. 사천 실안 개불은 과거 원조로 불릴 만큼 유명했지만 최근엔 채취량이 줄면서 명성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안 개불의 인기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 연중기획, 바다가 경쟁력이다에서 살펴봅니다. 남해군이 대기업과 손잡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한정판 제품을 선보입니다. 유자를 활용한 과자인데 기업은 수익금 일부를 남해 지역 어린이 시설에 후원할 계획이어서 상생 모델로 주목됩니다. 산청에 찾아온 도립미술관의 전시회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 달 14일까지 산청군 가족문화센터를 찾으면 서부경남 대표 화백들의 작품들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권순기 총장이 전국 최초로 의과대학 지역의사 전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10년 근무를 필수 조건으로 하는 전형으로 의과대 정원의 5% 수준인 10명 내외의 인원을 내년 신입생 모집부터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서경방송을 비롯한 지역 언론 5개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천 남해 하동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서경방송에서 열렸습니다. 후보들은 각자의 공약과 정책, 신념을 밝히는 한편 몇몇 사안을 놓고는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상엽 기자가 토론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천 남해 하동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서경방송과 지역 언론사가 마련한 초청 토론회. 새 후보는 먼저 출마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평생을 서민 경제 전문가로서 활동하면서 제20대 국회에 서민 경제 전문가로 비례대표위원으로 입성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간 사천 남해 하동에서 우리 지역 서민 중산층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시간이 짧았습니다. 이제 4년 동안 더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민생 생활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의 한결같은 주문이 있습니다. 고단한 서민의 삶을 진실되게 살펴라. 싸우지 말고 제발 생산적인 국회 활동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이 같은 진솔한 명령을 새기며 밝은 미래를 위해 올곧은 뜻을 펼치고 싶습니다. 인구가 제일 많은 사천 후보 4명은 철저히 배제시키고 남해 후보 3명만 경선에 참여시키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강조한 시스템 공천입니까? 제가 그동안 헌신해왔던 부모님과 같은 당을 떠나 무소속에 출마하는 이유입니다. 이어진 상호 토론 시간. 재윤경 후보와 서천호 후보는 서로에게 하동 갈사만 산단 관련 해법을 물었습니다. 벌써 10년 전에 10년의 기간을 경과하면서 많은 지역 환경이나 산업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주 환경과 관련된 연관 산업들, 부품 산업이 활성화되게 되면 갈사만은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경하겠다고가 아니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투입될 돈이 사실은 저는 더 걱정입니다. 보상도 보상이지만 사실상 갈사산단이 조성되는 과정에 숱한 비위들이 난무했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추첨을 통해 진행된 지역별 현안 답변 시간에서 최상화 후보도 갈사만 산단 관련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가 약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분양이 좀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 사업 전체를 취소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업을 취소하고 국가 차원에서 생태계 복원 사업. 이어 사천 남해 하동의 인구 소멸 대응 방안이 공통 질문으로 나왔는데 최상화 후보는 우주항공 복합도시가 성장하면 기업과 인구는 자연스레 모일 것이라고 답했으며 재윤경 후보는 5월 말 개청을 앞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경제 여건을 개선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천호 후보는 울산이 자동차와 중공업으로 성장했듯이 우주항공 산업을 발전시켜 인구를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간 자율 토론 시간에선 희망버스 댓글 조작 사건, 남부내륙철도의 KTX 노선 변경 책임과 국민의힘 총선 후보 컷오프와 관련한 열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초청 토론회에서 사천 남해 하동 지역을 발전시킬 각종 공약과 정책을 발표한 각 후보들.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은
유권자들이 직접 검증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와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이 가능합니다. 후보자의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선거 사무원도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현수막 게시도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25cm 이내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날인 4월 9일까지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가 2025년도 입시부터 전국 최초로 의과대학 지역의사 전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국립대의 지역의사 전형은 지역 10년 근무를 필수 조건으로 의대 학생들을 모집하는 전형입니다. 경상국립대는 내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의 5% 수준인 10명 내외 인원 모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순기 총장은 이번 전형을 두고 지역 의료 발전과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입학 단계부터 졸업 후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생김새는 이상하지만 맛과 영양 때문에 미식가를 사로잡는 해산물이 있습니다. 바로 개불인데요. 전국 해안에서 잡히지만 그중에서도 사천시라는 우리나라 개불의 원조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채취량이 줄면서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실한 개불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한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싱싱한 수산물로 넘치는 삼천포 용궁수산시장.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횟감 고르기에 분주합니다. 겨울이 제철이지만 봄까지 맛볼 수 있는 해산물이 눈에 띕니다. 분홍빛이 도는 개불입니다. 개불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개불은 생김새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 특히 삼천포 개불은 더 쫄깃하고 단맛이 강해 전국 최고 품질로 불리고 있습니다. 삼천포 개불은 외지에서 온 손님이라면 빼놓지 않고 찾는 해산물입니다. 특히 숙취 해소와 간에 탁월한 데다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어 건강식으로도 인기입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고 씹는 질감도 좋고 먹으면 먹을수록 몸에 건강에 좋으니까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삼천포 개불이 유명한 이유는 사천시란 갯벌 때문입니다. 강한 물살과 유기물이 많은 환경 때문에 타 지역보다 더 맛있는 개불을 잡을 수 있습니다. 민물과 썰물이 이게 조류가 심하고 이 땅 자체가 자갈이나 돌 함출 것도 많고 육질이 아주. 실한 개불은 삼천포 지포에 버금갈 만큼 유명해지면서 마을의 주요 수입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채취량이 크게 줄면서 실한 마을과 일부에서만 맛볼 수 있습니다. 적은 수확량에 가격은 높게 형성되지만 여전히 미식가들은 실한 개불을 고집합니다. 경기도, 서울, 부산, 마산, 창원 이쪽도 그렇고 통영 거제에서도 오시니까 요도 그 개불 논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드시다가 오시면 드셔보시고 잘못됐구나. 요 있는 거 드시면 이제 거기 가서 못 드시니까 시켜도 이제 버스편으로 보내주라기도 하고. 사천시는 실한 개불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어린 개불 6만 7천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실한 갯벌에 자리 잡은 어린 개불은 1년 뒤 10cm 이상 어미로 성장하게 됩니다. 영양이 풍부한 강장 식품으로 큰 인기를 누렸던 실한 개불이 요즘 거의 잡히지 않고 있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불 수산 종자 방류를 통해서 화려했던 실한 개불의 옛 명성을 되찾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마련된 실한 개불 명성 되찾기 프로젝트. 직접 어린 개불을 방류한 주민들은 내년에 더 많이 자라나길, 맛보는 사람이 더 많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맛있습니다. 드시는 분들은 꼭 찾아오십니다. 우리 실한 개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애용해 주셔서 우리 항상 오셔서 즐겁게 맛있게 드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오는 5월 개청을 앞두고 진행한 첫 채용에서 평균 경쟁률이 16대 1을 기록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5일 응시원서 마감 결과 50명 모집에 807명이 신청했습니다. 직급별 경쟁률은 선임연구원 22명 모집에 415명이 응시해 18.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6급 연구원 경쟁률은 13.1대 1, 7급 연구원은 14.7대 1로 나타났습니다. 추진단은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5월 1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간부급 직원과 외국인 직원 선발은 수요 조사를 거쳐 5월 이후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주시가 지역의 19세 청년, 2005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 패스 사업을 첫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에게 연극과 뮤지컬, 클래식 전시 등 순수예술 분야 관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진주시는 19세 청년 1,133명에게 선착순으로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협력 예매처인 인터파크나 예스24 중 한 곳을 선택해 패스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천 남해하동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후보가 제22대 총선을 정책선거와 클린 선거로 만들자고 밝혔습니다. 재윤경 후보는 27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클린 준법 공명 정책선거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재 후보는 사천 남해하동이 구태정치, 금품선거, 네거티브 선거를 단절하고 지역 주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품격 있고 성숙한 정치를 보여야 한다며 서천호 후보와 최상화 후보의 동참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진주지역 기초광역의원 10명이 강민국 후보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유계현 도의원과 최신용 시의원 등 10명의 현역 의원들은 27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민국 후보가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진주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후보라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같은 날 강갑중 전 도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추진력과 능력이 검증된 강민국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욱 전 진주시의원과 박금자 전 도의원이 김병규 후보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두 전직 의원은 27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규 후보가 진주시을 선거구를 대표해 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후보라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김 후보가 정치적 당파성을 떠나 경제와 일자리, 지역사회 안정을 이루는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해군이 국내 대기업과 손을 잡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한정품 제품을 선보입니다. 남해군은 기존에도 기업과 함께 마늘을 활용한 치킨과 밀키트 등을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유자를 활용한 과자로 소비자들을 찾습니다. 보도에 허준원 기자입니다. 남해의 대표 특산물 가운데 하나인 유자. 맛이 상큼하고 향이 좋아 차나 술의 원료로 많이 사용됩니다. 과거 남해에서는 유자를 팔아 자식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어 유자나무를 대학나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이 재배했습니다.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는 남해 유자가 이번엔 과자로 만들어져 전국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남해군이 막대 모양 과자로 유명한 롯데 웰푸드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27일 맺었는데 남해 유자를 주력 상품에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롯데 웰푸드는 이미 지난해 연말 수확된 남해 유자 50톤을 구매했고 그 추출액으로 분말을 만들어 쿠키칩과 초콜릿 등에 사용했습니다. 유자를 가지고 롯데에서 좋은 과자를 만듭니다. 유자 생산자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남해 유자를 활용한 막대 과자는 4월 8일 출시될 예정. 수도권 지역 홍보를 위해 남해관광문화재단과 협업을 통한 팝업 스토어도 같은 달 12일부터 18일까지 롯데백화점 분당점에서 운영됩니다.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지역 상생을 위한 후원도 이어졌습니다. 롯데 웰푸드는 막대 과자 수익금 일부를 활용해
지난 2013년부터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학습 공간인 해피홈을 조성하고 있는데 남해에 전국 12번째 해피홈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해피홈이라 하면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어떤 ESG 차원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현재 올해 남해에서 12호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해피홈은 도립 남해대학 인근에 조성 중인 꿈나눔 센터에 들어설 예정. 이번 협약이 특산물 판매 촉진부터 아동 복지까지 지역 상생의 의미를 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눈길이 모아집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지난 18일 동물보호단체 피해자 모임으로부터 관리부실 지적을 받았던 진주시의 동물보호단체 허금이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기된 지적과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허금이 측은 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후원금이 충분치 않아 개인이 선결제한 후 추후 결제 금액을 상계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단체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 관청과 유착됐다는 의혹 등도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남해군과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 현장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27일 장충남 남해군수와 김규선 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역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업무 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남해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건설 현장과 시설물 안전 점검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받고 관리 자문과 스마트 안전 장비 등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산청에서 모처럼 찾아가는 도립미술관 행사가 진행된다는 소식 저희 뉴스에서 전해드렸었죠. 서부 경남 대표 화백들의 작품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는 소식에 지역사회의 기대와 열기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김동엽 기자가 전시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절제된 색표현과 가감한 터치, 바람이 부는 생생함까지 표현된 화법. 산청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이호신 화백의 찔레꽃입니다. 섬세하게 표현된 한 쌍의 새, 무심한 듯 조합된 나무들의 배치, 존재의 의미를 작품으로 풀어내온 이가별 조각가의 떠나는 것의 의미입니다. 산청군에 찾아가는 도립미술관, 바람결의 무더운 봄 전시회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우리 산청에 찔레꽃 동산이 있어요. 장사익 선생님 시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찔레꽃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봄하고 연결시켰고,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수많은 벌이 있어. 그러니까 향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꽃만 그린 것이 아니고 꽃과 벌을 그려 통해서 향기를 표현한 거죠. 산청군의 사람들도 이 작품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어떤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주기를 바라면서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바람결의 무더운 봄인데요. 다양한 작품을 연결하는 테마로 따뜻한 봄의 생명력을 활용했습니다. 이번 전시가 개최되는 시즌이 3월이기도 하고 또 이제 추운 겨울을 끝내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또 편안하게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대중적인 그 봄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박대성과 전영림, 이성자 등 경남 출신의 근현대 미술계 거장들의 작품들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문화 소외 지역인 산청에선 처음 열리는 이번 전시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산청군과 도립미술관이 힘을 합쳐 행사 유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청군은 이번 전시회를 시작으로 음악회와 축제 등 다채로운 문화 관련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품 전시회에 그치지 않고 주민 참여형 문화 행사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문화 향유기회를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상주단체 공연과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힐링음악회, 주말 상설 공연 등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행사 유치로 주민들의 문화체험 기회가 확대되길 바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전시회가 조금 자주 또 그리고 어떤 좀 더 많은 작가분들이 많은 작품들이 여기에서 같이 좀 전시되는 기회가 좀 많이 생겼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산청군 가족문화센터에서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되며 산청을 시작으로 창녕과 밀양, 사천, 하동에서 순차 진행됩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화백들의 작품들을 모두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 문화 소외 지역으로 평가받는 산청군에 더 많은 문화 창출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산청군이 2024년 세무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경남도가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평가에서 산청군은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상담의 날 개최 등 납세자 중심 지방세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공로로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조정 교부금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고질 체납 관리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함영군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시작합니다. 군은 27일 베트남 근로자 35명 중 1차 입국 근로자 20명의 환영식을 갖고 기숙사 입주 계약과 안정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근로자들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일손을 보탭니다. 한편 이번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근로자 수는 지난해보다 2배 증가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봄이 문을 두드리는 듯 온화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목요일에는 종일 빗방울 떨어지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 챙기셔야겠고 세탁과 세차는 잠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진주 7도, 남해 9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2도에서 1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부산 11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기온은 17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높게 일겠고 바람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한물, 만조시각은 밤 11시 4분, 간조시각은 오후 4시 33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비가 내리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목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5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가 그친 뒤 다음 주 초반까지 맑은 하늘이 계속되겠는데요. 기온은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